자, 이어서 웹 앨범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앨범의 마지막 강의는 데이터 리스트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앨범 리스트 페이지를 약간 좀 달리 구현해 보는 방법입니다. 배경에 보이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 해당되는데 알프스의 자락이죠. 알프스 산맥의 자락인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가 2월이니까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임에도 눈이 별로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짤츠부르크가 옛날에 우리 그 평창이랑 같이 동계올림픽 유치해서 평창이랑 경쟁에 붙었다가 짤츠부르크에 우리가 진 적이 있죠. 그때 그 평가위원들이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짤츠부르크만 하더라도 눈이 별로 오지 않는다, 겨울에. 그래서 그 이 동계 스포츠를 유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던 게 우리 평창에도 눈이 겨울에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었죠. 자,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잘생긴 사람이 쫓아다니면 낭만이고 그 못생긴 사람이 쫓아다니면 스토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그 사람을 겉보기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비록 겉모습은 좀 추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부에 세상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이전에 그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께서도 이제 외모는 좀 볼품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이제 그 외국 사신을 만날 때 자기 부하를 이제 강감찬으로 위장하고 자기가 시종인 것처럼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외국 그 사신이 이제 강감찬을 알아봤다고 하죠. 뭔가 이 겉모습과는 달리 뭔가 내부에서 풍기는 뭔가가 있는 그게 정말로 진정한 멋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 행복이란 것을 이렇게 정의했네요.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이렇게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대접할 때 분명히 나와 비슷하게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웹 앨범을 구축하는데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앨범 구성은 여러 번 얘기했죠. 목록 페이지, 쓰기 페이지, 상세 보기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고 각각 위치에서 목록에 갈 때는 아이디를, 쓰기 페이지로 갈 때는 아이디를,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갈 때는 아이디와 글번호를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한 바가 있죠. 현재 우리는 이 앨범 리스트를 구현을 할 때 그리드 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그리드 뷰는 상당히 그 뛰어난 컨트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뛰어난 반면 얘도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레코드 단위로 한 횡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보통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 한 화면에 많이 보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여러 개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뭐 5개, 10개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한 줄에다가 보이게 되죠. 이런 스타일로 자료를 보여주는 데는 그리드 뷰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목록을 요같이 쇼핑몰 같이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것 대신에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리스트를 쓰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는 그리드 뷰에 의해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데이터 리스트를 쓰면 페이지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기능을 내가 좀 구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컨트롤은 템플릿과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정의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꼭 그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건데 반복적인 구조의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열이나 행에서 순서를 지정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징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앨범 리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리스트를 쓸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뭐 4개, 5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된 제목 정도는 화면에다 표시할 수 있죠. 만약에 이와 같이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해서 앨범 리스트를 구현한다면 사진 목록을 상세 보기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리스트를 씁니다. 이름은 아이디는 DL 앨범, 그리고 리피트 칼럼을 4개로 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뭐 5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리피트 디렉션은 오리존탈로 잡았기 때문에 배치되는 순서가 요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버티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배치되는 순서가 이런 모습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레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얘도 레이블이 들어 있고 얘는 버튼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글자를 입력을 해줬네요. 자, 여기는 앨범 리스트에 해당되는 이제 디자인 소스 코드입니다. 가급적 이것 또한 디자인 소스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 디자인 화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화면에서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자인 소스입니다. 자, 이제 앨범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먼저 앨범 인포 클래스를 이용해서 앨범 인포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메뉴를 누르고 왔느냐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권한까지 들어있죠. 자,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ID 값이 없으면 그냥 앨범 리스트 페이지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값이 있으면 ID를 읽도록 하죠. 그리고 그 앨범 인포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체크봇을 이용해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죠. 권한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세이브를 true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범 제목을 상단에다 표시를 해주기로 하죠. 원래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앨범 네임을 추가를 해서 앨범 제목을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앨범을 호출하면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앨범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게시어 URL 우리 이전에 했던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get image URL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버튼 세이브 그러면 우리 쓰기 페이지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이것 또한 기존에 있던 코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버튼 갤러리를 누르면 그 앨범 리스트로 와야 되는 걸 잠시 우리 데이터 리스트 DL이 붙어 있는 페이지로 잠깐 이동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꾸기로 하죠. 마찬가지로 그 갤러리 서브 메뉴 서브 마스터들도 이렇게 잠시 DL로 바꾸다가 원리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목록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씩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그 디자인 소스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타이틀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그 사진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get title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미지의 타이틀을 이벨 타이틀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get title이라고 하는 C#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10자만 추출하도록 하죠. 그래서 앨범 DL ASPX는 get title 여기에서 서브 스트링으로 10자만 뽑아내는 그런 코드를 하나 구현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실행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면에 보면 사진의 제목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죠. 몇 자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징 기능을 구현하자. 자, 데이터 리스트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페이징 기능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성된 자료가 많으면 우리가 스크롤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스크롤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페이징 기능이 필수인데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해서 페이징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그 해마다 우리 페이징 기능은 우리 한 학년에서 대략 5명에서 10명 정도가 성공합니다. 5명과 10명 범위 내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세 보기도 한번 재구성을 해보기로 하죠. 앨범쇼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사진만 보여주는 페이지로 만들어 두었죠. 근데 데이터 리스트를 쓰면 데이터 리스트에서는 제목 정도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보기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앨범쇼 dl.aspx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상세 보기를 참고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할 자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주 3회차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10주차 강의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대면이나 SNS를 통해서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는 우리 여기까지 하고 11주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